네, 어지러운 하루이네요. 자, AI 투자 심리에 있어서 자꾸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엔비디아가 뭐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관점으로 지금은 경계 심리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오늘을 잘 넘기고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해안을 얻어봐야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중일 관계가 다시 또 시장에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그 취소표가 어디로 올 것이냐?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여행 그리고 면세 카지노, 쇼핑 등과 같은 쪽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좀 원래 실적 좋았었던 쪽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내일장에도 오를까 챙겨왔습니다. 이제 확실히 지금은 여기서 노세요를 알려주고 있는 시장인가요? 뭐 일단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포지션을 계속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전략 외교죠. 그러니까 강경책을 굉장히 많이 이제 표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알령이라는 빌미를 토대로 뭐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이라든가 엔터 그리고 이제 웹툰 등 이제 진입 장벽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IP 산업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엔터 사업도 사실은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오히려 해제 이전부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탈 경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흔히 말해서 뭐 우회된 사이트를 통해서 뭐 접해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웹툰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반짝 상승하는 원인들은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많이 경색되면서 나타나는 반사수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가 되면서 완전히 경제가 몰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 일본 총리가 천우 신조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처럼 시장이 이제 대폭 조정이 나오는 날 속에서도 이처럼 이제 호텔주 그리고 이제 뭐 여행 관련주가 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천우 신조가 됐던 섹터가 바로 이 여행 섹터가 되지 않겠나라고 우스갯소리를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사태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오사카에 주재하고 있는 총영사가 난징 학살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럼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행주에 대해서 산업이 커질 것이냐는 기대감에 대해서 일단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적세로 전환을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미 이제 일본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국에 이제 파견을 해서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했던 발언은 뭐 기존에 일본 정부가 취하던 포지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 국제 정세상에서의 어떤 질서를 좀 위협을 하게 되는 중국의 어떤 대만 침공, 즉 우리가 전쟁에 대한 위협을 높이게 될 경우에 적극 개입하겠다라는 취지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행주가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것은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류 열풍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소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여행주들, 특히나 이제 뭐 호텔주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까지도 실적 개선세와 함께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이고 여기서 실적으로 또 동력이 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더 압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이런 재료가 흩뿌려진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관심 종목으로 품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글로벌 텍스프리와 강원랜드 두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어요. 네, 뭐 GF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죠. 뭐 이제 프랑스 법인에 대한 이제 정리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 성형 관련 세금 환급을 이제 다시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세금 환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1년만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수혜를 받는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의료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덕분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여행객들이 좀 많이 늘게 되면서 내수 경제를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정책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행 정부에서는 이제 당장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여전히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위상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한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이나
화장품, 뭐 각종 문화들을 이제 접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급액이 늘어날수록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매출을 또 잡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굉장히 성장 타세가 높습니다. 뭐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을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제가 가져온 건 강원랜드인데 네.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식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매출 의존도가 좀 굉장히 높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셨는데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비카지노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호텔, 리조트 뭐 이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던 원인은 작년에 이제 추석 연휴가 9월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10월에 있었죠. 이 매출들이 이제 4월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서 이제 유입 관광객이 2.2% 상승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카지노 매출은 이제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광객 수가 좀 더 확대가 된다는 전망을 봤을 때는 카지노 매출, 그리고 제가 본연 매출도 이제 추가 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공격적인 목표가를 잡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어떤 시장의 변동에 대비해서 적은 비중으로 방어주 해지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권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양대 시장은 오늘 격한 조정을 보이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는 3.29% 내려온 3,954선, 코스닥은 878선까지 내려왔네요. 내리는 수가 많았고 그리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오늘 지수 하방 이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옵니다. 네, 이번 주 고작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좀 지치게 만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던 것을 만회하는 상승세가, 반등세가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미국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악재가 반복이 됐습니다. AI 버블론이 다시 불거졌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밀렸습니다. 거기다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2에서 3% 크게 밀렸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잘 지키고 있었던 4,000선과 900선이 각각 깨진 게 문제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3%가 넘게 밀려나면서 3,953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 지수도 878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를 더 밑으로 끌어잡아 당긴 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였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거래소에서만 합쳐서 1조 원가량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1조 원이 넘게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원 넘게 팔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하락한 종목의 수가 양시장 합쳐서 2,000개에 달할 정도로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모두 다 파랗게 질렸습니다. 머니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신만전자가 또다시 깨졌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더 많이 오른 만큼 오늘은 6% 가까이 급락 나왔습니다. 60만 닉스를 이탈하면서 끝났죠. 나머지 AI와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들도 모두 다 내려갔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8%대 밀렸고요.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종목들까지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이수페타시스, 오늘은 6% 가까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5% 정도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최근에 시장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최근에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셀트리온도 3% 넘게 하락했고요. 하지만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면서 마무리 지었고 일부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장중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모두 다 같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파랗게 좀 마감이 됐고요. 조선과 방산 쪽도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조선해운 쪽이 그래도 조선 쪽 대표주들 일부가 오늘 시장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장중에 오름세를 좀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보합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3%가량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만 1% 정도 빨간불 띄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유틸리티 쪽에서 그래도 눈에 띄는 건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9년 만에 5만 원 선 탈환하면서 52조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7원가량 올라가면서 1,465원대에 위치가 된 것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모두 크게 밀리는 가운데 에코프로가 7%가 넘게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로봇이나 AI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쪽들도 다 같이 쉬어갔습니다. 오늘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부 여행 관련주들 반사이 기대감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강원랜드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노란풍선 등등의 종목들도 상승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97,8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좀 눈에 띄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카카오, 대한전선 모두 다 쉬어갔지만 거래량 많이 싣고 움직였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IT 투톱과 함께 한국전력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대표주 일부 종목들과 함께 이수페타시스, SK스퀘어까지 상위권에 이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더 핑크퐁 컴퍼니 9%대 강세 보여주면서 끝났습니다. 그린광학 그리고 제형솔루션, 노랑풍선 앞서 말씀드린 종목 오늘 20% 급등하면서 끝났고요. 한국 BNC도 오늘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주 비롯해서 일부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의료 AI, 로킷헬스케어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8%가량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원익홀딩스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끝났고 노랑풍선까지 상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진짜 여행 카지노 일부 섹터군에서의 플러스권이 돋보였을 뿐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우세했었던 만큼 시장 분위기와 연동된 심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사실 그 왜 내리는가를 보면 반복됐었던 재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옅어지게 되면 다시 시장은 방향을 위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구간을 기회로 봤을 때 뭘 봐야 할지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 함께 대표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세터 준비했고요. 바로 열어봅니다. 이럴 때 챙겨보자 2차 전지주로 챙겨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은 이제 데이터 센터발, 데이터 센터향 ESS 장치에 네. 대한 수출 기대감으로 이제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연초에 좀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두산전자의 AI 가속기약 매출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주가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부품단까지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분야가 반도체만큼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레깅 효과처럼 우리가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보는 레깅 효과처럼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의 안정세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서 뭐 에코프로 등 많은 종목들을 접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일단 장기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제 소급 기대감, 즉 우리가 이제 11월 1일 이후부터 해서 소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35년까지 53%로 최소 53% 상향을 하는 등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다소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정도 이런 시장이 대폭 조정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접근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MPC, 즉 우리가 첨단 산업 제조 세액 공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항목이 점점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AMPC 의존율이 굉장히 높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동향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탄탄하고 또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을 중점으로 해서 공략해 보신다면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종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단 종목 보면 파란색 음봉이 좀 더 많긴 한데 모아간다면 음봉이 더 땡큐잖아요.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을까요?
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사실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실질적인 매출은 이제 석화 부분에서 그쵸. 상당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가 났는데 이 중에 3천억이 넘는 자금이 다 이제 석화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랭잉 효과가 굉장히 짙다라는 얘기고요. SOL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년 대비에 대한 기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SS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SKBA 팩토리에서 이제 일부 라인을 데이터 센터형 LFP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좀 더 라인을 변경할 것으로 지금 권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력 사업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 실적 반영은 오히려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적용될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집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를 이제 유럽에 가장 먼저 수출을 했던 기업이 사실 S-오일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전략 포지션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 현재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SK이노베이션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기준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상대적으로 좀 타이트한 11만 원으로 증시 변동에 대비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에서 SK 이노베이션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언급 주셨다라는 점 챙겨드리고요. 자, 가장 궁금한 시장 상황에 있어서 김덕호 대표님의 뷰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을 좀 활용을 했었어야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뭐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을 좀 일부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3,900선 그리고 이제 3,860선을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하단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손절가 입저가를 항상 엄수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일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미 지금 손절가에 도달을 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내가 또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과감한 이탈 그리고 재진입 시점에 대한 이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섹터가 과중하게 비중이 높다라면은 이 비중을 조금 라이트하게 조정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 내에서의 여러 가지 종목군들 여러분 여기서 우선순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섹터에서의 뭔가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도 챙겨보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얻어보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